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은 수원 영통의 아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01평방이고요. 감정가 5억 천. 새해 1월 7일 날 3억 5,700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 물건은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요. 영통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저렴한지 앞으로 더 오를 건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아래의 점유자 중에서 누군가가 전입이 빠릅니다. 이른바 외형상 대항력을 갖추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통의 집값이 최근에 무지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가격 판단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 아파트로 말하자면 좀 오래됐습니다. 영통 초기에 지은 아파트가 아닌가. 99년이고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많이 오른 이유는 그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영통이 왜 올랐을까? 영통이라는 이 지역이, 영통구 자체는 꽤 넓은 지역이죠. 광교를 포함합니다. 광교가 많이 올랐고 또 계속 오르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광교죠. 광교 아래쪽에 이 영통, 광교하고는 가까이 있는 이 영통이 오르는 것은 이 다른 지역이 다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영통의 아래쪽은 또 동탄이죠. 동탄1, 동탄2, 그리고 광교. 그 사이에 낀 이 영통이 오래됐습니다.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 단지들인데, 여기가 많이 오르고 여기도 많이 오르고 용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안 오를 수 없는, 그리고 요 영통 옆에 망포동이라는 곳도 역시 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오르니까 등달아 오른, 비교적 좀 저가로 형성하던 것이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영통에 있어서 특별한 호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가 가까이 있지만 여기는 제조 쪽이 아니고 연구시설들이고요. 실제 제조들은 이미 평택, 화성, 천안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굳이 호재를 하나 따지자면 지하철이 하나 더 생기는, 현재 지하철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영통역이 있는데 인도원에서 오는 지하철이 이쪽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은 2026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러나 어쨌든 요즘은 뭐 조그만한 것도 분위기에 따라서 호재가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것도 호재라면 호재라고 할 수 있죠. 말씀 나온 김에 이 지하철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래철도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개통 시기별로 들어가 보면 2026년에 인도원 동탄선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보면 구체적인 역이 어디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개통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노선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동탄이죠. 동탄1, 동탄2, 병점, 그리고 지금 경매 물건이 나온 곳은 영통, 그리고 위에 광교,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덕원 동탄선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려던 실제 가격을 좀 볼까요? 영통동 여기가 쉬는 아파트니까요. 쉬는. 그리고 101평방입니다. 실제 거래가를 보겠습니다. 101평방의 거래가. 101.99가 대략 5억, 최근에 5억 한 3, 4천. 5억 5천까지 볼 수 있겠네요. 101.71이 좀 낮게 형성돼 있죠. 5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호가는 또 달라졌습니다. 호가는 101평방이니까 127이 되고요. 매매가 현재 나온 물건이 많습니다. 저는 요거를 가격 순으로 해서 중간치 정도를 봅니다. 중간치면 대략 한 5억 4천, 5천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것 5억 정도 또는 5억 3천, 4천까지 거래된 게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5억 4천 또는 그 이상을 호가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물건이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 저평가된 거죠. 1월 7일 입찰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죠. 이시 15년 10월에 전입했다. 말수기준 권리보다 훨씬 빠른데 누구냐인데 요런 내용은 한번 이전에 다뤘습니다. 낙찰받은 현재의 소유자보다 먼저 전입한 이 사람 누군가? 이때 이 사람은 전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는 요걸 누르면 돼요. 전 사건을 검색해 보면 되는 거죠. 바로 이름이 나오네요. 전 소유자. 그래서 전 소유자가 낙찰받은 이후에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전 소유자인 것은 분명한데 전 소유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이는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가족이 낙찰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제 경매를 당하니까 본인은 낙찰을 못 받죠. 채무자니까. 그래서 다른 가족을 내세워서 낙찰을 받고 이제 계속 점유하는 거죠. 이런 경우 거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까 또 경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자가 낙찰을 받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되는 경우죠. 앞에 첫 번째 가족이 낙찰 받은 경우는 가족 관계니까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제3자가 낙찰 받았을 때는 임차인이 되는데 언제부터 임차인이냐? 소유자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임차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계속 소유자였죠. 그래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4월 4일이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이 길이 되니까 4월 5일이 되고 낙찰자가 4월 4일 취득 때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것보다는 하루가 늦어서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소유자는 이 경우나 요렇게 낙찰자가 대출받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99 메모를 해드리죠. 99 다에 59306이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들어가셔서 판례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이 판례는 어떤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에게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고 임차인이 되었을 때의 대항력을 다룬 판례인데
여기와 같이 경매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판례를 찾아서 한 번 정도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물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지금 이 영통이 오르는 것은 판교가 많이 올랐죠. 동탄이 떨어졌다가 동탄원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광교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수지도 오를 가능성, 수원 시내 망포동이 올랐고, 수원 시내 재건축과 관련한, 재개발과 관련해서 또 가격이 많이 덜썩이고 있으니까 특별한 호재가 없지만 영통도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이 이제 조금 오르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소유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여기서 한 사람 신경 쓰이는 분이 있네요. 오씨. 저는 가족 관계일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혹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받고 애를 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은 이쪽으로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쪽 여기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현장 관리실 가셔서 누가 점유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원 영통의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입니다.